조종 국민의힘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한동훈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지 보름 만에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지었죠. 예상한 대로 제명이 결정됐고 예상한 대로 당은 양쪽으로 갈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넉 달여 남겨놓고 정말 보수를 아끼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참담함을 안겨준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이라든가 장동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팩트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간단 명료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사족 없이 그의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의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77자의 단어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국민회의의 최고위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원 9명이죠. 참석한 가운데 거수 표결을 했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일방적이었습니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의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그러면서 참석한 자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 6명, 모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수 표결한 결과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우재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양양자 최고는 기권을 했다. 나머지는 찬성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재준이 이날 결정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이지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는 김민수죠. 최고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으로 15개월씩을 끌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동훈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당이 이렇게 15개월 동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한동훈으로 볼 때에는 치명적이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고위의 승인이 없다면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가 됩니다. 치명적이죠. 정치인이라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설 수가 없죠. 물론 2028년 총선도 그리고 2030년의 대선도 국민의힘으로는 출마가 현재로는 불가능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개혁 성향 모임이 있죠.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을 냈는데 아주 강하게 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함은 물론이고 통합이 절실한 이때에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된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와 현 지도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가치를 세워서 국민들께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지도부에 냈습니다.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당의 통합과 화합, 당밖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그러면서 한동훈에게도 쓴소리 촉구를 했었죠. 한동훈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장동혁이가 사무총장 시절 그때는 한동훈이 당 대표였었죠.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에 장동혁은 이렇게 한마디로 아주 거절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가 거론될 때에 정치적으로 찍어내기다.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적극 방어를 했던 사람이 장동혁 당시의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당 대표가 되면서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고 한다면 당내 갈등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함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16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력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동혁이라든가 한동훈의 글쎄요, 당권 싸움은 아니겠죠. 좋은 의미에서 당권 싸움을 잡고자 이런 이전 투구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좋으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정당의 기본 사명도 망각한 채 지금 이재명이 어떤 입장입니까?
악재라는 악재는 한둘이 아니죠. 정권 자체가 붕괴 수준까지 다가오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경제든 모든 문제가 다 이재명에게는 악재로 몰리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국힘당이 하는 짓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짓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 원로들이라든가 중진들이 당 지도부에게 정말 바른 정치를 해달라.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고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장동혁은 계속 지금 경쟁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대들을 하나 둘씩 빼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끝으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장동혁이든 한동훈이든 보수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해야지 당권 장악, 대표를 차지하고 내 사람을 키운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그야말로 한동훈이 명의연설을 했습니다. 77자의 짧은 단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신금을 울렸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